자, 그럼 이제 오늘 수업에서 소개할 본격적인 내용 살펴볼게요. 오늘은 이제 지오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과정을 처리할 건데요. 이제 쉽게 말하면은 데이터 전처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다룰 때도 데이터 전처리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분석에 용이한 형태로 데이터를 핸들링했죠. 이것도 여러 개의 지도 데이터를 가지고 그 분석에 용이한 형태로 지도를 약간 그 가공하는 과정을 뜻해요. 자, 지오 프로세싱은 이제 기존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정보를 추출하고자 하는 경우 이 지오 프로세싱 기법이 사용이 됩니다. 자, 지오 프로세싱 기법에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디졸브란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머지. 그 다음에 클립. 그리고 유니온. 뭐 꽤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실습으로 확인해 볼 방법은 이렇게 가장 많이 쓰는 4가지 방법이에요. 자, 디졸브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아시듯이 하나의 지도에서 각각 이 지역들이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놓고 보면 하나의 필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피처들을 통폐합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을 통폐합하는 거고, 머지는 2개 이상의 지도를 그냥 그대로 결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립이라고 하는 방법은 지도가 있을 때 특정 영역에 맞게끔 잘라내는 거. 보통 이제 클리핑이라고 하면 뭔가 잘라낸다는 뜻이고요. 유니온은 결합이에요. 인터섹트라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인터섹트는 지도가 있고 어떤 도형이 있으면 겹치는 부분만 이렇게 추려내는 거거든요. 지도 위에 도형을 올렸을 때 지도랑 겹치는 부분만 추려내는 거. 미안해요. 유니온은 완전히 결합하는 거. 자, 인터섹트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니온이 좀 더 큰 개념이니까 이제 유니온으로 바로 갈 거고요. 자, 이 4가지를 아마 오늘 다 보지는 못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졸브.
디졸브에 대해서 이제 예시를 들어보면은 하나의 레이어 안에서 공통된 필드 값을 갖는 여러 개의 피처를 통합해서 좀 더 큰 단위로 만들어주는 지오 프로세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까 그림보다 좀 더 직관적으로 이제 예시를 들어본다면은 이런 걸로 이제 표현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를 통폐합하는 거다. 자, 그럼 이제 디졸브 과정에 대해서 이제 실습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거 오늘 다 하지는 못해요. 자, 새로 프로젝트 하나 만들었고요. 우리 랩 7번 할 차례죠. 자, 랩 7번 폴더 일단 배치했고, 네. 쉐이프 파일들이 다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는 일단 저장을 하죠. 자, 랩 07 디졸브라고 저장할게요. 저 방식별로 하나씩 다 봐야 되니까. 랩 07 디졸브라고 네이밍 했습니다. 네, 뭐 프로젝트 네이밍이야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죠, 뭐 사실. 자, 여기서 이제 사용할 그 지도 파일은요, 서울시 행정동이라는 지도 파일이 있을 거예요. 자, 얘를 레이어를 불러오신 다음에 속성 테이블을 열어보세요. 자, 그러면 AMCD라고 하는 값은 CD라는 거는 뭔가 코드라는 얘기예요. 코드 줄여서 CD라고 표기한 거고요.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행정동 코드.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는 행정동 이름. 우리나라에서 동네를 구별하는 거는 법정동하고 행정동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법정동은 진짜 법적으로 정해진 그 동네 구간이에요. 근데 그 법정동이라고 하는 게 개수가 겁나 많아요. 그래서 관리를 좀 용이하게끔 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정한 게 행정동이에요. 행정동은 몇 개의 법정동을 묶어요. 이게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혹시 그런, 여러분들 사시는 동네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그 동네 이름은 다른데 그 주민센터는 한 군데로 가는 거. 혹시 그런 경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저기 삼청동 쪽이 그러거든요. 삼청동 쪽이 거기는 동네가 진짜 되게 자잘자잘하게 쪼개져 있어. 5분만 걸어가면 동네 이름이 바뀌어. 거기 보면은 뭐 원소동, 개동, 가회동, 그 다음 삼청동이에요. 그게 5분 단위로 진짜 동네가 바뀌어요. 그 너무 자잘자잘하게 쪼개져 있으니까 그 동네를 전부 그 가회 주민센터라는 곳 한 군데가 다 통합해서 관리하거든요. 그렇게 주민센터 단위로 나눠진 걸 이제 행정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북촌 지역인데,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가외 주민센터고 보통 이제 여기가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북촌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여기 북촌 한옥마을이 여기 있고요. 그러면 여기부터 자 여기가 지금 북촌 한옥마을이라고 되어 있는 동네 이름이요 가회동이에요. 가회동 성당이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제동초등학교라고 있죠. 동네 이름이 바뀌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걸어서 5분이에요. 여기 제동에서 여기 옆에 골목 있죠. 여긴 또 이 동네 이름이 개동이야. 그 옆골목은 원소동이야. 그 옆골목은 인사동이고. 진짜 5분 걸어가면 동 이름이 바뀌어요. 여기가 이쪽이 이제 삼청동이고. 그래서 이게 동네가 너무 자잘자잘하니까 보통 이거를 다 퉁쳐서 가해동 주민센터라는 데가 통합관리를 해요. 이 통합관리하는 주민센터 단위로 쪼개지는, 쉽게 말하면 이 주민센터의 업무 범위가 행정동이에요. 법정동은 그 집원 주소로 쪼개져 있는 것들, 그게 법정동이고요. 법정동하고 행정동은 달라요. 지금 여기는 지금 행정동 기준일 테니까 동네 이름이 아까 제가 말했던 제동이나 가회, 제동, 원소동 이런 데는 안 나올 거예요. 내가 아까 그 동네에서 내가 20년 살았거든. 그래서 잘 알아요. 졸업한 고등학교가 그 뭐냐 가을연가 촬영했던 데라서 그 이후부터 도깨비도 거기서 촬영하고 별별 드라마와 뮤직비디오를 거기서 다 촬영해서 겨울연가 이후로는 그 배용준 때문에 주말만 되면 학교 앞에 일본인들이 바글바글하는 있어요. 되게 오래된 학교. 자, 어쨌건 일단 서울 행정동을 가져왔습니다. 서울 행정동의 속성 테이블을 다시 열었어요. 자, 다시 ADMC는 그래서 행정동 코드. 그러니까 동네를 의미하는 코드를 보면은 그게 행정동 기준인지 법정동 기준인지 필드를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법정동이면은 데이터 전처리 할 게 되게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데이터가 되게 잘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ADMNM은 행정동 이름, 쉐이프 에리어는 각 동네의 면적. 자, 구네임은 당연히 해당 구 이름이겠죠. 그리고 팝은 그 동네의 인구예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싹 다 종로구죠. 그쵸? 구 하나에 있는 동네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는요 같은 구 단위로 행정동을 합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행정동 단위의 지도인데 이거를 구 단위 지도로 전처리를 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그러면 이 인구는 어찌하겠어요? 그쵸? 합계를 내야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지도에서는 지오 프로세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겨우 전처리하기 시작했으니까 시간이 좀 지나야 뭔가 분석이 튀어나오겠죠. 자, 일단 데이터 구조를 확인시켜 드린 거고요. 이제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면은 이 공간 처리 툴박스, 영문판이신 분들, 영문판은 프로세싱 툴박스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공간 처리 메뉴 밑에 툴박스라는 거 선택하시면 되었었죠. 영문판에서 요거는 뭐라고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름을. 자, 여기
메뉴가 아마 여기 GDAL 밑에 벡터 변환 밑에 포맷 변환 아마 요걸 것 같아요. 지금 메뉴가 저도 예전에 이거 영문판으로만 봐갖고 한글로 나와서 좀 살짝 당황했는데 여기네요. 디졸브라고 검색을 하면 디졸브라고 검색을 하면은 GDAL 밑에 맞네요. 벡터 지리 정보 처리 벡터 지오 프로세싱 그 밑에 디졸브 요겁니다. 자, 더블 클릭하면은 디졸브라는 창이 나와요. 여기에는 입력 레이어는 당연히 서울시 행정동이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디졸브 필드가 어떤 필드를 기준으로 합칠까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9단위로 합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9를 의미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9 코드를 선택하세요. 왜냐면은 9 네임은 데이터가 한글이잖아요. 피할 수 있으면 한글은 무조건 피하세요. 얘가 무슨 에러를 낼지 장담 못하니까 9 코드를 선택하세요. 자, 이거를 합산하면 아까 인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두 단위로 합치면은 인구는 우리가 합계를 내야 된다 그랬죠? 지금 이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치면 그룹 바이 하는 거예요. 그룹 바이 할 때 필수는 뭐였어? 나머지 필드를 어떻게 할지 집계 함수를 걸어줘야 되는 거였잖아요. 자, 거기에 관련된 거는 고급 파라미터를 열면 됩니다. 자, 고급 파라미터 보면은 쭉 이렇게 있는데 디졸브된 객체수 세기, 뭐 카운트겠죠. 면적 및 둘레 계산, 지역 관련된 거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합쳐진 지역의 면적을 계산한다거나 둘레를 계산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거는 속성의 최소 최대 합평균 계산. 자, 요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필드를 계산할지 체크해 줘야겠죠? 자, 그럼 이제 얘를 이제 임시 파일에 저장하면은 껐다 키면 날아가니까 산출물 요거 클릭해서 저장을 해주자고요. 이 처리 결과를 파일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QGIS는 뭐 하나 할 때마다 그 중간 단계 파일을 저장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업하다 보면 파일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아져요. 자, 파일로 저장을 고를게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자, 서울시 행정동 그 다음에 디졸브드라고 줄게요. 아니면 그냥 뭐 합계 뭐 이렇게 네이밍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름은 편하게 주세요. 자, 이렇게 세팅을 했으면 이제 실행 버튼 눌러서 실행하면은 프로세스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닫기 눌러서 닫아주세요. 이 QGIS 프로그램 특징이 보통 이게 우리가 뭔가 실행하면 창이 자동으로 닫힐 걸 기대하는데 자동으로 안 닫혀요, 얘가 또. 자, 실행 버튼 누르면 쭉 진행이 됐죠? 자, 여기 서울시 행정동 디졸브드라고 생겼고 닫기 누릅니다. 자, 레이어를 껐다 껐다 하면서 비교해 볼게요. 그렇죠? 쪼개진 단위가 합쳐졌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역을 결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 그럼 새로 생성된 이 9단위의
파일을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속성 테이블을 여러분들 안 여셔도 돼요. 이 결과만 볼 거니까. 자, 보면은 9코드 단위로 합쳐졌고, 아까 인구에 대해서 합계, 최소, 최대, 평균, 이 필드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요것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요거죠. 자, 그럼 이제 각각의 지역에 그 맞는 구 이름을 데이터를 넣어줄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냥 노가다 뛰겠습니다. 자, 새롭게 생성된 서울시 행정동 디졸브 한 거요. 이 디졸브 한 거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속성 테이블을 다시 여시고요. 자, 속성 테이블 아이콘 중에 첫 번째, 이게 속성 테이블 직접 수정하는 메뉴예요. 이걸 누르면 편집 기능이 활성화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위에 아이콘들이 좀 늘어납니다. 자, 요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 그 옆에 그 옆에가 아니구나. 미안. 자, 지금 여기에 새로운 필드를 추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얘를 누르세요. 자, 그럼 이제 새로운 필드를 추가하기 위한 팝업이 뜹니다. 이름은 구 언더바 네임으로 줄게요. 주석은 뭐 굳이 넣을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을 잡아줘야 돼요. 데이터 타입을. 자, 인티저 32비트, 인티저 64비트, 십진수, 실수, 텍스트, 날짜, 뭐 요런 타입이에요. 숫자일 때는 인티저 쓰시면 되는데 32랑 64비트는 그 숫자의 최대 길이 차이거든요. 뭘 선택할지 모르겠으면 64비트 쓰세요. 파일 용량은 늘어날지언정 숫자의 제한이 더 커지니까. 자, 그 다음에 텍스트 같은 경우에 길이는 그 최대 글자 수를 뜻해요. 길이는 한 30 정도로 줍시다. 동네 이름, 구 이름이니까 뭐 30글자면 뭐 많겠지. 자, 확인하면 여기 구 네임이라는 필드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서울시의 자치구 코드에 맞는 자치구 이름을 직접 넣어줄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그 데이터 프레임 그 GEO 판다스는 안 다뤘기 때문에 이거 노가다 안 뛰려면 이제 파이썬 코드 들어가야 돼요. 주피터 열어놓고 이제 GEO 판다스랑 데이터 프레임 하고 막 코딩해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화면상에 그 자치구 코드표를 단톡방에 올렸으니까 보시고 넣으세요. 자, 저도 넣는 동안 녹화는 잠깐 중지할게요. 자, 직접 입력을 좀 편하게 하려면 이 구코드를 클릭해 갖고 오름차순으로 정렬시켜 놓고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드린 표 순서대로 입력하실 수 있어요. 여기 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블 클릭 직접 하시면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입력하실 때 매번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실 거 없고요.
여기서 하나를 더 입력해 볼게요. 성동구까지 했고 광진구라고 입력한 다음에 아래 방향키 누르면 바로 밑으로 편집할 수 있어요. 위아래 방향키 누르시면은 바로 왔다 갔다 하면서 편집 모드가 되니까 마우스로 일일이 클릭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입력이 다 되시면 여기 요걸 다시 눌러서 편집 모드를 끄면요. 그럼 저장할 거냐고 팝업으로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은 레이어 변경사항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봐요. 저장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속성 테이블 닫으시면 돼요. 자, 저장을 다 하고 닫았으면 확인 한번 해보세요. 6 나올 수도 있어요. 속성 테이블 열어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6 나올 수도 있어요. 한글 깨지죠. 네, 이러면 인코딩 맞춰야 돼요. 자, 레이어 속성 열어서 인코딩 EUCKR로 맞추세요. 클릭이 안 된다고요? 아, 이게 클릭이 안 된다? 그럼 한글 안 깨지죠? 한글 안 깨지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인코딩을 맞췄으면 다시 입력. 자, 입력이 다 되셨나요? 이제 다시 확인하면은 정상적으로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지도에 이 코드, 구 이름, 그 다음에 구별 인구, 요거를 표로 넣어볼 거예요. 자, 일단은 QGIS를 잠깐 끄세요. 혹시 엑셀 없는 분 있나요? 이제부터 엑셀이 필요해요. 자, 엑셀을 여시고요. 자, 우리가 만든 파일 중에 확장자가 dbf로 되어 있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표에 올릴 정보만 추출을 할 거예요. dbf로 되어 있는 파일을요, 엑셀에다 끌어다 두세요. 왜 안 열려? 엑셀에 들어가면 열려야 되는데 왜 저는 안 열릴까요? 잠깐만요. 서울시 행정동 디졸브 dbf. 이게 엑셀 최신 버전은 이 파일을 못 여나 보네. 이렇게 열리거든요. 근데 지금 제 컴퓨터 엑셀이 2개가 깔려 있는데 엑셀 2016 버전은 그냥 끌어다 넣으면 열렸는데 얘는 엑셀 최신 버전이에요. 얘는 지금 못 여는 것 같네요.
아, 열리네요, 이게도. 자, DBF 파일을 엑셀에다가 이제 드래그해서 넣으면은 새로 엑셀 창이 열리면서 이렇게 파일이 열려요. 자, 조심할 거는 이 상태에서 이 파일을 저장하시면 안 돼요. 이 파일을 저장하면은 이 쉐이프 파일 자체 속성이 바뀌어서 QGIS에서 못 열어요. 자, 얘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엑셀 세문서를 하나 만들고요. 구 코드, 썸, 구 네임 요 세 개 필드만 복사해서 새로운 엑셀로 옮길게요. 자, 그럼 이제 처음에 열었던 DBF 파일은 조심히 닫으세요. 저장하시면 안 돼요. 자, 필드 이름은 여러분들이 적절히 수정하세요. 자, 코드, 그 다음에 population, 네임. 그 다음에 필드 순서도 코드 네임 파퓰레이션 순서로 바꿀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따로 엑셀로 뽑아낸 다음에 얘를 그 지도 옆에 표 형태로 넣을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파일이 추출됐으면 넘어가 될까요, 이거? DBF 파일 그냥 엑셀에다 끌어다 넣었어요. 드래그해서 끌어다 넣었어요. 디졸브한 DBF 파일이 안 보인다고요? 저장을 어디다 했는데? 그럼 없을 리가 없는데? 속성 테이블, 이게 속성 테이블 파일이, 속성 테이블은 열리죠? 이게 속성 테이블 파일이라서 이게 없을 리가 없는데? 자, DBF 파일이 일단 엑셀에서 안 열리는 경우가 지금 있거든요. 그때는 여기서 그냥 속성 테이블에서 컨트롤 A 누르면 싹 다 선택돼요. 복사한 다음에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해서 엑셀 빈 화면에다 컨트롤 V 하면 싹 붙여져요. 이래놓고 직접 수동 편집하세요. 자, 뭐 쉐이프 파일을 익스포트 하거나 아니면 변환해서 저장할 때 여기 포맷이 GEO 패키지라고 하는 파일이 있고요. 형식이 있고 쉐이프라고 하는 형식이 있어요. 파일 형식 잡을 때도 쉐이프, 그 다음에 GEO 패키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실 QGIS에서 더 권장하는 거는 GEO 패키지 타입이에요. GEO 패키지 타입은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쉐이프 파일은 데이터 유형별로 파일이 여러 개가 저장되잖아요. 근데 이 GEO 패키지라고 하는 거는 내부적으로 SQLite라고 하는 DBMS를 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들이 직접 SQLite로 저장이 돼서 SQL 쿼리문 같은 것도 직접 쓸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한글 깨지는 일도 없고. 그런데 문제는 GEO 패키지가 QGIS 전용 포맷이기 때문에 표준 형식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표준이었으면은 아까 우리가 각종 그 데이터 같은 거 내려받을 때 이걸로 내려받지 쉐이프 파일로 내려받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포맷하고의 호환을 위해서는 아직은 쉐이프 쓰시는 게 나아요. 뭐 저장할 때마다 포맷 꼭 확인하세요. 자, 어쨌건 이제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엑셀을 준비하시면 돼요.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자, 얘를 이제 새로 만든 엑셀 파일을 저장을 할게요.
자, 새로 만든 파일을 저장을 할게요. 자, 여기서는 자치구별 인구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해주시면 돼요. 원본 파일은 건드리지 말고 새로 만든 파일 하나 저장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새로운 엑셀 파일이 생성이 됐죠. 자, 지금 이 엑셀 파일은 좌표 정보는 없는 상태예요. 그쵸? 그냥 텍스트 필드만 뽑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도가 아니라고요, 지금.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를 추가할 때는 뭐 우리가 전에 했었던 뭐 툴 버튼 눌러서 복잡하게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더블 클릭하세요. 탐색기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레이어가 시트 1이라고 추가가 될 거예요. 미안해요. 잘못 얘기했다. 일단 추가된 레이어 제거하시고요. 추가된 레이어 제거하시고. 자, 엑셀 파일을 레이어로 추가하는 것까지는 맞고요. 엑셀 파일 더블 클릭하셔서 레이어로 추가하시고요. 자, 이제 그 산출물을 이대로 제작을 들어갈 거예요. 새 인쇄조판으로 들어가세요. 자, 새 인쇄조판. 자치구별 인구 뭐 이렇게 해서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도 클릭해야죠. 지도 넣어야죠. 예, 플러스 버튼 요거 지도 추가. 지도 추가 아이콘 누르시고요. 적당히 드래그해서 지도를 배치하시고요. 자, 화면 사이즈는 그냥 여기서는 A4지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툴바 아이콘 중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은 표 형태의 플러스 있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세요. 자,
자, 눌러서 레이아웃에 적당히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아까 그 엑셀 데이터 시트가 추가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엑셀 파일에 대한 표가 추가된 게 아니라 이 지도 자체가 갖고 있는 속성 테이블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바꾸면 돼요. 어떻게 바꾸냐? 표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에 항목 속성 보시면 여기 레이어에서 지금 시트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레이어를 뭘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그 해당 지도가 갖고 있는 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적당한 항목으로 추가를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여기서 이제 표를 좀 더 정돈을 시키려면은 속성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정렬이 지금 중앙 좌측으로 돼 있죠? 요거를 정중앙으로 맞추면은 뭐 적당히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원본 필드 이름이고 제목이라고 돼 있는 거는 표에 나타날 제목 이름이에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셔서 적당히 바꾸시면 돼요. 코드, 구 이름, 인구 뭐 이런 식으로 수정하면 되겠죠? 코드, 구 이름, 인구. 자,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시면은 표에 표시되는 정보가 바뀌어 있죠. 자, 일단 여기서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시고요. 오전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오전에 하던 거 이어서 진행합시다. 자, 지도에 표를 표시하는 것까지 확인했는데요. 표를 조금 더 꾸며볼게요. 자, 표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에 이 속성을 좀 더 확인을 해보면 네, 뭐 여기 표에 대한 글꼴 설정하는 부분도 있죠. 중간쯤에 보시면은 네, 글꼴과 텍스트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에 대한 부분과 내용에 대한 부분 글꼴을 각각 다르게 설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글꼴 모양 적당히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시면 되겠죠. 자, 저도 제목 쪽하고 표 내용 쪽에 글꼴을 좀 다른 걸로 좀 바꾸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를 10일 정도로 좀 키웠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속성을 보다 보면은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셀 여백이 1mm로 되어 있는데 요 값을 좀 키우면 그 셀 사이에 이제 공간이 좀 넓어지니까 좀 따닥따닥 붙어 있는 느낌이 좀 없어질 거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은 고급 사용자 정의라고 있거든요. 요걸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 각각의 열에 대해서 색상값들, 행이나 열 단위로 색깔을 좀 줄 수 있는 옵션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머리끄랭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헤더로우요. 머리끄랭을 체크하고 색깔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로 좀 바꿔주세요. 그럼 제목행의 색깔이 바뀌어요. 자, 하나 더 꾸며볼까요? 여기 짝수행을 체크한 다음에 색깔을 이건 좀 흐릿한 색깔로 주세요. 자, 적당히 적용하면은 한 줄씩 번갈아 가면서 색깔을 다르게 줄 수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제목 색깔을 좀 진한 색으로 설정했더니 글자 색깔 까만 게 좀 거슬리네요. 그럼 글자 색깔은 오히려 흰색으로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목이요. 그래서 제목의 색상을 흰색으로 잡아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도에 어떤 그 데이터 테이블을 같이 표시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뭐 꾸미는 거는 여러분들이 적당히 그 각자들 그 취향에 맞게 꾸미시면 됩니다. 자, 어느 정도 다 표가 들어갔다라고 생각되면은 이제 지금 이 조판 작업자를 저장하시고 닫을게요. 자, 저장하시고 닫을게요.
자, 지금 우리가 지도가 두 개가 겹쳐 있죠. 아래쪽에 깔려 있는 거는 맨 처음에 썼었던 이 동단위고요. 위에는 구단위로 바뀌어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이 구단위를 속성을 여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동단위. 아래쪽에 있는 동단위를 여시고요. 속성 여시고요. 심볼에서 단순 채우기 밑에 휙 너비를 1mm로 늘릴게요. 이게 바깥 테두리만 좀 굵기를 다르게 주고 그런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선 넓이를 조정하면은 모든 선이 다 똑같이 먹혀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지도를 선을 이렇게 딱 굵게 한 다음에 위에다가 딱 얹으면 테두리가 좀 굵어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이런 효과를 의도한 거고요. 넘어가도 될까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내용들을 이제 응용해서 지도를 좀 꾸며볼 겁니다. 자, 아까 준비했었던 이 구단위 디졸브 시킨 얘의 속성을 여시고요. 자, 한 번씩 다 했던 거예요, 이거. 심볼 쪽에서 이 단일 심볼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단계 구분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모드는 프리티 브레이크로 맞출게요. 값은 인구수를 표시할 거니까 썸으로 표기하면 되겠죠. 심볼, 단계 구분, 값은 썸. 그 다음에 모드는 프리티 브레이크. 자, 이렇게 하고 분류 버튼 누르면 이렇게 쭉 하고 나눠져요. 근데 보시면은 5개 구간으로 나누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단위를 쪼개다 보니까 5개로 안 쪼개져서 6개로 만든 거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적용. 뭐 색상표는 다른 걸로 하고 싶으시면 다른 걸로 바꾸셔도 되고요. 색상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바로 반영이 안 되네요. 뭐 이거 한번 이따 한번 껐다 켜봐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속성을 다시 한번 엮게요. 그 다음에 라벨로 가서 왼쪽에서 라벨로 가서
단일 라벨. 표시할 거는 구네임. 라벨, 단일 라벨, 구네임. 자, 텍스트 적당히 원하시는 걸로 바꿔주시고요. 자, 라벨 설정할 때 일단 필드 정해주고 그 다음에 글자 모양들 텍스트 적당히 잡아주시고 다른 건 몰라도 버퍼는 넣어주세요. 그래야 색깔, 이 버퍼 넣는 게 이제 글자 주변에 그 색깔 테두리 주는 거기 때문에 얘를 줘야 다른 데랑 겹쳐도 글자가 좀 먹히거나 그런 게 없어져요. 잠깐 녹화를 정지해놨었어요. 자, 지금 이게 프리티 브레이크로 단계 구분도를 지정했는데 지금 여기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거 뭐 껐다 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프로그램이 좀 버벅대는 이유인 것 같고, 얘가 그래도 제대로 먹혔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안 껐다 켜도.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지도를 바꿨잖아요. 그쵸? 그 다음, 근데 지도를 바꾸기 전에 아까 조판 작업을 먼저 해놨죠. 그럼 그 조판 작업을 열면은 변경된 지도가 반영돼 있을 거예요. 자, 조판 만들었던 거를 불러오려면 얘가 아니고 이 옆에 있는 이 아이콘입니다. 이거 누르시면은 아까 만들어놨던 조판 목록이 보일 거예요. 저는 아까 2개를 만들었네요. 하나는 제거하고. 아까 자치구별 인구라고 조판 만든 거 있어요. 열어보세요. 더블 클릭하면 열립니다. 그러면 지도가 갱신돼 있죠. 자, 이제 작업을 마무리할게요. 범주를 넣읍시다. 자, 이 아이콘, 이게 그 범주 넣는 아이콘이죠. 범례 넣는 아이콘. 자, 클릭한 상태에서 화면 적당한 곳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범례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지금 보면은 레이어가 다 등록되어 있잖아요. 시트 1, 서울시 행정동 디절부, 서울시 행정동이란 밑에 배경으로 깔아놓은 레이어도 있죠. 자, 이 범례를 선택을 하고 추가된 범례를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범례 항목에 자동갱신 체크를 푸세요. 자동갱신을 해놓으면은 계속해서 그 작업창에 있는 내용을 그냥 이대로 계속 반영을 해요. 만약에 내가 바깥에 그 원래 지도 작업창에서 뭔가 데이터를 수정을 했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모두 갱신 누르면은 이제 다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지금 모두 갱신 누르는 얘기는 아니고 시트 선택하고 마이너스 눌러서 삭제. 맨 밑에 서울시 행정동 선택하고 마이너스 눌러서 삭제 해서 필요한 것만 남기세요. 자, 필요 없는 거 선택해서 마이너스 눌러서 삭제. 자, 그 다음에 지금 제목을 보면은 서울시 행정동 디졸브드라고 해서 레이어 이름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이건 좀 아니잖아요.
자, 법례 항목에서 이 제목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더블 클릭하면은 화면이 넘어가요. 여기서 이제 표시하고 싶은 값을 고치는 거죠.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수. 자, 이런 거 표시할 땐 단위 꼭 명시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원래 지도랑 안 겹치게 잘 배치하시고요. 자, 그럼 요 밑에다가 이제 축척하고 방위 넣어서 마무리하죠. 자, 축적 막대의 스타일을 조정하면은 모양이 조금씩 바뀌었었습니다. 선택해서 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로 변경을 해 보시고요. 자, 여기 선분해 보면은 단위가 2.5 단위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이 선분해 보시면은 고정너비 x라고 해서 2.5 단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값을 늘리면 뭐 10단위, 15단위, 5단위 뭐 이런 식으로 단위를 좀 늘릴 수도 있고요. 오른쪽 선분 하위 분할 1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하나 늘리면 지금 여기가 딱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5단위로 딱딱 쪼개져 있는데 얘를 하나 늘리면 쪼개지는 단위가 좀 더 늘어나기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방위표 하나 넣고 끝내죠. 방위표하고 축적, 그 다음에 텍스트,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이 마무리가 됐으면 내보내기에서 저장을 할게요. 자, 이미지로 내보내기 하겠습니다. 자, 내보내기 할 때 해상도 300dpi로 맞추세요. 그래야 좀 선명하게 나와요. 이 이미지가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최종 완성이 됐습니다.
어때요? 그럴싸해요? 모르겠어요? 자, 제가 톡방에 엑셀 파일을 드렸는데 이제 시군구 단위 이제 교통사고 조사 자료예요. 서울은 이미 지도 처리하는 걸 우리가 했으니까 서울을 제외하고 나머지 데이터, 나머지 지역 중에 하나. 근데 지역 선정하실 때는 시도 단위로 선정하세요. 시도 단위로 선정을 하세요. 그러면은 시도 단위로 선정하면은 시군구 단위로 이제 지도를 합치거나 뭐 해야겠죠. 네, 그렇게 진행을 하셔서 교통사고 사고 건수에 대해서 제시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보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내가 시 단위라는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시 단위라는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여기 그 시에 대한 합계 데이터가 같이 있어요. 얘는 빼야 돼요. 자, 데이터 전처리는 뭐 복잡하게 파이썬 갖다 하지 마시고 엑셀로 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 정도 전처리는 엑셀이 더 쉽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에 대해서 동일한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되시면은 이제 톡방에 올려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제출 되신 분들은 오늘 남은 시간은 이제 개인 공부하세요. 자, 녹화 끌게요.